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이병민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 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1월이 마무리가 되고 2월이 시작된 한 주였습니다. 1월에는 코스피가 6% 가까이 좀 빠지면서 증시가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2월에는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신호들이 잡히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개선되면서 어제 3대 지수 모두 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애플과 메타, 아마존 모두 다 이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성적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 반등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 정영석 전문가님과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제 좀 한시름 놔도 괜찮을까요? 네, 증시 리뷰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모처럼 반등세를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 보기 전에 뉴욕 증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FOMC 관련 기대감이 있어서 증시가 오르다가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매파적 스탠스를 취하면서 하루 2% 가까이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뉴욕 증시는 뉴욕 증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반등세로 돌리면서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매그니피센트 7 아실 겁니다. 그중에 애플, 아마존, 메타 이렇게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부분에서 조금 부진한 실적을 보이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아마존과 메타는 호실적을 보이면서 애프터마켓에서 거의 폭등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시를 이끄는 요인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두 가지라고 하면은 금리와 상장사 이익 즉 실적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00년도 초반에 보시면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사 이익이 잘 나오면서 증시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리보다는 상장사 이익, 결국 기업이 실적을 얼마나 더 잘 내느냐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파월이 매파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사 이익이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추세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증시 역시도 좀 살펴보자면 미국발 훈풍에 의해서 2,560선의 코스피가 안착하면서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빅테크 역시도 많이 오르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빨간불을 보이면서 좋은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차트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이때 5거래일 연속 빠지다가 다시 반등세를 이어나가면서 21선이죠. 21선 부근에서 증시가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지금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선 유지한 다음에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을 탈 것 같고요. 전고점 역시도 돌파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시 살펴보면 코스피가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발 훈풍도 있지만 여러분들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 PBR 정부에서 콕 집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정부에서 일본의 정책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이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그런 모멘텀을 받으면서 추세적으로 지금 틀려고 하는 움직임이고 제가 어제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 구간이라고 하면 이평선 수렴 구간입니다.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 캔들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증시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좋은 흐름입니다. 이렇게 좋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좋은 캔들이 나오고 있고, 이 캔들은 이평선 수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는 캔들이기 때문에 이 직전의 전고점 라인인 2675까지도 돌파하면서 잘하면 2700, 2800까지도 볼 수 있다. 차트상으로는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코스피와는 온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2%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보시면 선들이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평선인데 이평선 저항 구간에서 지금 윗꼬리를 맞으면서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을 세운다면 코스피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개별 종목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한화생명, 시가총액이 3조 가까이 되는 무거운 종목입니다. 근데 코스피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하나손해보험 역시도 보험주가 이렇게 강하게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정부 정책주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어떤 보험주라든지 증권주, 유통업, 그동안 소외받았던 섹터가 움직이면서 코스피는 2700 가까이도 돌파할 수 있다라는 제가 전망을 세워보고요. 구체적으로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올해는 단기 투자를 정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전략을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도 하루 정도만 주춤하고 다시금 달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돌파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반면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당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들이라든지 PBR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점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내가 단타적으로 접근하면 좋을지도 관련된 전략들 함께 세워보실 수 있고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자세한 분석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1월 달부터 HLB 관련된 차트 분석을 여러 번 해드렸었는데요. 그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다시금 느끼는 게 파워가 굉장히 센 것 같아요. 당장에 오늘도 전고점을 좀 돌파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단타 매매 전략 어떻게 한번 세워볼까요? 네, HLB 그룹주는 저희 방송에서 너무 많이 소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멘텀이 어떤 게 있고 차트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진양곤 회장의 뚝심이 통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HB 테라퓨릭스를 장내 매수하고 또 간암 신약이죠. 리보세라닙에 대한 결실이 드디어 이제 맺힐 것이다라는 어떤 시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간암 치료제 3년 내에 매출 3조 원을 달성하면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그룹주의 모멘텀에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인 부분은 차트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시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HLB 차트 특성은 3차 파동까지 나오지 못합니다. 바이오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근데 보시면 자, 한번 상승을 하고 쭉 빠집니다. 그러니까 파동을 보면 이렇게 그리면서 3차 파동을 가는 게 일반론적인 흐름인데 HLB 같은 경우에는 3차 파동이 나오지 못하고 1차 파동 이후에 다시 빠집니다. 그리고 이게 2019년이고요. 2020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올랐다가 추세적으로 오르지 못하고요. 다시 빠집니다. 2021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쭉 올랐다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해마다 지속됐다는 겁니다. 2022년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2024년에는 조금 다른 흐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차트의 특성을 봤을 때 1파 이후에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21선 지지라인 살짝은 이탈했습니다만
다시 수렴 구간에서 반등세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차트 패턴을 보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은 이전에 2019년과 2020년과 2021년, 2022년의 차트 패턴과 다르고 2024년에는 전고점 돌파하면서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신규 보유자, 그러니까 신규 매수자분들은 6만 5천 원 라인과 6만 원 라인 부근 떨어질 때 분할 매수해서 V자 반등 노리는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 기존의 보유자분들이라고 하면 이 중요한 21선 라인인 5만 5천 원 가격적으로 봤을 때요. 이 5만 5천 원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분할 익절 고가권에서 하면서 추가적으로 조금 홀딩을 가져가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이 HLB뿐만 아니라 HLB 생명과학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략을 세워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매집봉이 하나 보입니다. 매집봉이 보이고, 그러니까 기존의 HLB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완만하게 가는 경향이 있다면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가까이 되는 조금 HLB보다는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파동을 그릴 때도 굉장히 강하게 1파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단기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려고 한다면 들어가시면 안 되죠. 굉장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 매물대가 지금 17,924원 전고점 부근까지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돌파할 때 돌파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시거나 혹은 이 라인이 돌파하고 나서 지지 라인이 형성될 때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시거나 내가 너무 높은 구간이 싫다 하시면 주가가 15,000원 가까이 빠질 때 중장기 스윙 관점에서 추세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내가 HLB 그룹주에 관련해서 정보를 좀 받아보고 싶다. 차트 분석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구체적인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단기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돌파 매매 관점에서 또 중장기 스윙을 원하시는 분들은 추세 매매 비법을 통해서 공략을 해보실 수 있는 게 지금 HLB 그룹주들일 텐데요. 관련해서 우리가 단타로 접근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종목 선정을 해야 되고 또 추세 분석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비법들을 직접 담아주셨습니다. 정영숙 전문가님의 단타 비법 자료집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방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 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직접 분석하실 수 있도록 자료집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도 알아볼 텐데요.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처음 등장했던 건 7월이었고 8월 이후로는 어떤 논란들만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세상을 바꿀 물질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할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관련주들 어떻게 좀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초전도체 관련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슈는 3월 4일에 LK99 미국 물리화학회에서 발표 일정이 있습니다. 자, 일정이 픽스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매매를 하기 정말 편한 부분인데 일정 매매 관점에서 조금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과거에 에코프로머티가 2월 MSCI 편입 일정을 앞두고 올랐던 거 기억하시죠? 예전에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 일정 11월에 온다고 해서 그 전까지 올랐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 일정이 정해져 있으면 그 일정 한 2주 전까지, 도래하기 2주 전까지 오르는 게 일정 매매의 일반 개념인데 이 초전도체 관련주 역시도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3월 4일에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추어서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다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여야에서 지금 초전도체 촉진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입법적인 부분에서도 모멘텀이 있다. 좀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인 사항은 차트를 통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신성 델타테크가 지금 대장주입니다. 뭐 CCS라든지 파워로직스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초전도체 관련주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 먼저 말씀드리면 새로운 물질인 초전도체가 나왔다. 이것이 상용화된다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일파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저명한 과학자들의 어떤 공방,
다툼, 이것은 초전도체가 맞다, 아니다 싸움이 이어지면서 눌림 구간이 잡혔습니다. 그 이후에는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전고점 부분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서 추세 하락이 가속화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한 섹터라고 하면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횡보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했고, 그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횡보세를 잘 유지해 준다면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면서 재차 파동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트적인 특성을 봤을 때 신성 델타테크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선 그어드리면 이게 21선인데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한 번 더 가지 않을까. 왜? 매물대를 소화했고 3월 4일까지 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상용화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만 사실 일정이 정해져 있으면 추세적으로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 신규 매수자분들은 2월 중순까지 홀딩을 하셔도 될 것 같다. 기존 보유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7만 원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좀 보시고 단기간 반등세를 노리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내가 초전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올해는 단기 투자 한번 정복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3월 4일에 LK99에 대한 학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때 당장에는 재료 소멸 가능성이 있지만 일정 매매 관점에서 봤을 때 2주 전까지는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당장 오늘 급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어디서 공략하면 좋을지 그 가격 전략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저PBR 관련주들 찾기에 좀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금융주들, 지주사, 뭐 자동차 이런 업종들이 있겠지만 당장 오늘 같은 경우에도 철강주들도 이렇게 좀 빨간불을 켜고 있거든요. 앞으로 철강주들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 그동안 철강 업황에 대한 안 좋은 이슈가 있으면서 바닥권을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최근에 정부가 저PBR 관련 정책을 내세우면서 관련 섹터로 보험주, 증권주 움직이다가 지금 철강주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평가 해소 저PBR 정책에 부각되어서 오르고 있다. 뭐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최 부총리가 이달 중 저PBR주 가치 제고 대책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면 이번 달 내에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대책이 발표가 되면 한 번 더 튈 수 있다. 그것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 휴스틸이라는 종목인데 흐름이 좋았습니다. 흐름이 좋았다가 철강 업황에 대한 안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이 역배열로 이평선이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장기적으로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이 이평선 수렴되어 있는 구간을 매집봉 하나 띄우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캔들은 그렇게 좋은 캔들은 아닙니다. 윗골이 달린 음봉이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나왔다는 것은 일부 유통 물량을 꽉 쥐고 있는 수급 주체들이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좀 털고 나갔다는 신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캔들은 아닙니다만, 또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자면 앞에 악성 매물대가 많고 우리가 주가가 6,200원, 300원까지 오르니까 그 구간에서 차익 물량이 나왔다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우리가 한 번은 더 볼 수 있다. 다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로 가지 마시고요. 단기 스캘핑 관점에서 가셔야 됩니다. 실시간 호가창 분석을 통하셔가지고 이 5,500원 부근의 주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음 날에 양음양 패턴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내가 철강 섹터에 관해서 전략을 좀 받아보고 싶다. 호가창이 무엇인지, 호가창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단타로 좀 돈을 벌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요. 가장 좀 어렵게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과연 오늘의 음봉이 악성 매물대인지 차익 실현인지 아니면 세력들의 속임수 음봉인지 구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구분들을 직접 하실 수 있도록 정영석 전문가님께서 직접 비법 자료집을 준비해 주셨고요. 자료집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도 알아볼 텐데요. 오늘의 관심 종목 바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다우 기술이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뿌리오 문자 전송 플랫폼 같은 건데요. 얼굴과 이름이 문자 발송 가능한 선거 RCS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선거 운동할 때 문자로 그냥 이렇게 텍스트로만 보냈다면 이 뿌리오 같은 경우에는 얼굴과 이름에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기대감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로 저 PBR 해소 기대감에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PBR은 우리 상장사가 한 1,100개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유가 증권 시장의 PBR이 0.91배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인데, 사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많은 종목 가운데서 우리가 옥석을 가리는 게 힘듭니다. 근데 제가 하나 가려서 오늘 왔습니다. 그 종목이 뭐냐면 다우 기술이라는 종목인데, 차트를 좀 보시면 2일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2일파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높은 구간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24,000원 저항대 부근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앞에 이 5일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아래 꼬리를 달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모멘텀과 굉장히 좋은 차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이 조금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략은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면, 5일선 위잖아요. 5일선 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매매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5일선 위에서 스윙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5일선 위에서는 무조건 단타 스캘핑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스캘핑 잘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호가창 분석을 좀 하셔야 됩니다. 매수 1, 2호가에 어떤 물량이 잡히는지, 실시간으로 체결량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체결 강도는 어떻게 잡히는지, 매수 잔량과 매도 잔량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분봉 거래 대금은 어떻게 들어오는지, 우리가 다방면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유의하시고 5일선 위에서는 스캘핑 관점에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내가 5일선 위에서 들어가는 게 좀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1파 이후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빠질 때가 있는데, 그 빠진다고 하면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한 2만 원 될 겁니다. 5일선 이탈하게 되면은 그 단기 투자자들의 어떤 차익 물량이 나옵니다. 그 물량이 나올 때 우리가 잡아보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5일선 위에서 스캘핑 전략과는 다르게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5일선 위에서는 비중을 좀 많이 태우시고 호가창 분석을 통해서 한 번에 들어가시는 반면에 11선 밑에서는 2만 원 라인 지지 잡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1파 이후 반등세를 노리는 전략을 좀 세워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구체적으로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올해는 단기 투자를 정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정보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영석 전문가님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오전에 1시간 정도 딱 집중을 해서 호가창 분석을 통한 단타 수익을 만들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관심 종목으로 다우 기술 담아주셨지만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또 일파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공략하면 좋을지는 자세한 가격 전략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정영석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자세한 가격 전략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병민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병민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전문가님. 전문가님 시청자분들께 먼저 간략한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체 주식시장을 볼 때 전체 시황을 보고 또 섹터를 보고 이슈를 보고 그다음에 종목을 관리합니다. 근데 성향은 주로 이제 단기적으로 1박 2일 또는 2박 3일로 빨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경향이 있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주로 보면 주로 종목 위주로 막 해서 막 사들이고 또 손해 볼 때는 또 우울하고 이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전체 시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그에 맞춰서 종목을 추천하고 그에 맞춰서 또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네. 네, 이병민 전문가님께서는 단타뿐만이 아니라 중장기 수익까지 같이 한번 전략을 잡아주시는 전문가님이시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단타 전략이 좀 더 유효하기 때문에요. 관련된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방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시그널 이슈는 외국인 귀환 바닥 확인입니다. 어제와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에서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양일간 1조 8천억 원을, 코스닥에서는 2천억 원가량 강하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실 외국인들의 이런 흐름은 하루 이틀만 이어온 게 아닙니다. 1월 19일부터 외국인들은 사실상 10거래일 동안 매수 기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끌고 있는 시장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지 이병민 전문가님과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일단 외국인들의 이런 기조가 좀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들은 오늘도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외국인들이 어쨌든 시장 상승을 이끌어줄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의 흐름으로 봐서는 그 외국인들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수에 대한 작심을 하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보면은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부터 오늘까지 하루에 2조 가까운 선물과 현물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1월 달에만 해도 선물을 매수하면 현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하면 선물을 매도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양새를 많이 취했는데 어제부터는 확실하게 선물과 현물, 콜옵션까지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여기 바닥인지 아닌지 우리가 고민할 시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알아보는 방법인데 우리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1월 30일까지 주로 보시면 이게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고퍼스라는 겁니다. 보면 외국인의 포지션이 어떻습니까? 외국인 1월 30일 800만 주 매수. 그죠? 그 이전에 1월 25일, 26일 이 시장은 1월 말에 하락할 수밖에 없는 시그널을 계속 외국인이 선물 인버스 고퍼스를 매도함으로써 다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는 언제가 바닥일까, 언제 매수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방법은 이런 겁니다. 시장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그냥 단순히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미국 시장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포지션을 잡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월 30일 한번 보시면 외국인이 800만 주, 기관이 348만 주를 인버스, 특히 고버스에서 많이 사들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1월 말까지는 시장을 끌어올리지 않겠다는 의지인데 갑자기 1월 31일, 그다음에 2월 1일, 오늘은 아직 안 나왔는데 오늘도 아마 보지 않아도 틀림없이 선물 인버스에서 고버스에서 외국인이 매도를 전환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그널을 통해서 시장이 지금 바닥인지 상승한지를 체크하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우리 한번 종합지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 차트를 이렇게 한번 제가 한번 지수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지수를 보시면 지금 여기 이렇게 종합지수가 급등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를 올라간지 내려간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이런 부분에서 여기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 부분을 보면 우리가 이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포지션인지 매수 포지션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종목을 들어가기 전에 항상 여기가 바닥인지 상승할 위치인지를 가장 확실한 거는 장이 끝난 후에 선물의 위치를 보면 내일 올라가겠구나. 기관과 외국인이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는지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자, 코덱스 레버리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자, 코덱스 레버리지 한번 투자자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코덱스 레버리지를 보면 기관은 상승을 예측하거나 아니면 상승하기 위해서 지수를 땡기기 위해서 1월 24일부터 꾸준히 계속 어제까지도 이렇게 코덱스 레버리지에서 매수를 하고 있었고, 외인은 1월 30일에서부터야 조금 소량 매수하고 어제부터 대량으로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했다는 것은 오늘도 시장이 상승하는 걸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어제 개인 투자가분들은 어제 풀 매수를 했어야 할 타이밍인 것을 우리는 이 레버리지, 인버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시장을 분석할 때 항상 선물, 인버스, 레버리지, 코스닥 150 인버스, 레버리지 이런 걸 보면 답을 알 수가 있는데,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항상 장이 끝난 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월 2일 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장이 끝난 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이 3시 반에 끝났다고 해서 오늘 장이 끝났구나, 뭐 망했네, 벌었네 이러지 마시고 항상 그 장이 3시 30분 이후에 외국인들과 기관이 어떤 포지션을 취했는지를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택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폐장 이후에도 우리가 이렇게 좀 레버리지나 인버스, 선물 같은 그런 지표들을 본다면 내일장도 좀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선물 움직임도 함께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분석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도 전략 세워주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자세한 전략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종목 이야기도 해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명신산업 알아보겠습니다. 개별적인 호재가 있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런데 뭐 테슬라나 현대차, 기아 여러 가지 좀 종목들과 함께 가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교적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요, 전문가님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반등을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명신산업. 잠깐만요. 네, 일단 자, 명신산업 차트를 한번 보시면, 차트가 이렇게 보시면 지금 완전히 여기 바닥권에서 봉을 딱 세고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차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그널이 나와서 마침 제가 올렸던 거고요. 명신산업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현대차와 기아차의 오늘 상승 흐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대변할 수 있는 우리 자동차 부품 업체이고, 또 하나는 이 업체의 특징이 기존 레가시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그죠? 이런 양 부분에 대해서 매출을 계속 올릴 수 있고, 또 우리 1월 한 달 내내 우리 시장을 발목 잡았던 환율 부분, 환율이 지금 1,300대 위에서 놀고 있지 않습니까? 환율 부분에서도 손해가 아니라 이익을 볼 수 있는 자동차 수출 부분에서 업종을 갖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 또 이 명신산업의 특징은 뭐냐면, 가장 큰 특징은 그 현대 기아차에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2023년도 작년도부터는 유럽에도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적을 보시면, 실적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실적을 보시면 2023년도 추정이 전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상승했고, 매출액은 약간 상승했지만 영업이익이 2배까지 상승했고 순이익도 2배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수치는 2024년도 유럽 시장에서의 명신산업이 올리게 될 매출과 영업이익이 반영이 안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차트적으로 바닥에서 올라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향후에 이 명신산업이 얼마만큼 더 갈 수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한 위치입니다. 더욱이 더 중요한 것은 이 명신산업의 특징은 현재의 저 PBR 그 섹터에 대한 정부의 정책, 또 시장의 호응과 가장 맞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여기 PBR이 2023년도 추정이 1.6입니다. 물론 1.1 이하인 뭐 보험주라든가 증권주라든가 뭐 지주사들이 있겠지만, 이게 성장주 섹터에 있으면서 PBR이 1.6을 보인다는 것은 향후에 이 유럽 시장에서 얻게 될 매출과 영업이익을 감안할 때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해서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우리가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어떻습니까? 여기서 바닥 한 번, 두 번, 세 번 때리고 있죠. 이제 주봉상으로는 완전히 바닥이고, 여기서 이제 5일 주봉상의 5일선을 치고 올라오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걸 살짝 뚫으면 확실히 올라가는 건데, 자, 일봉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일봉에서는 거래량도 우리 상승에 의한 매물 거래량도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신산업을 주의 있게 관찰하면 여러분들이
현대 기아차의 수혜와 전기차의 수혜를 같이 노릴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종목의 특징을 분석해 주셨으니까요. 여기에 맞는 가격 전략들도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TCC 스틸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업종은 철강 업종일 텐데요. 일단 주가 흐름을 보자면 차트적으로도 장기 이평선을 딛고 좀 올라와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가 상승을 위한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저 앞전에 출연하신 전문가님께서 이제 철강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철강의 이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TC 스틸의 특징은 아까 잠깐 이게 여기도 나왔었는데 다른 철강 종목들과 같이 나왔었는데 거기서는 다른 뭐 KG 스틸이라든가 다른 종목이 나왔지만 TC 스틸만 유일하게 6%, 8%대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냈을 때가 TC 스틸을 시그널을 보냈을 때가 9시 20분, 30분 때였는데 이미 벌써 또 거기서부터 올라와 있네요. 제가 원했던 것은 오르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그널이 오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올려드렸는데 이 TC 스틸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철강의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자동차. 요즘에 현대 기아차의 자동차의 수익 부분. 세 번째 2차 전지. 세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이슈가 나올 때마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의 경우에는 우리가 작년에 한 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지만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 경기가 최저 바닥을 찍었잖아요. 중국이 상승할 때 가장 먼저 필요로 한 게 철강 부분이고 두 번째는 미국의 대선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선이 11월에 있습니다. 11월에 트럼프가 될지 아니면 바이든이 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난주까지 나온 여론조사에 의하면 트럼프가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서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얘기는 트럼프가 우리가 집권할 때 당선될 때 대비했을 때 철강주가 유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과거 트럼프의 행적을 보면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미중 전쟁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특히 철강 부분에 대한 대중국 반덤핑 과세를 강하게 부여해서 상대적으로 중국의 철강 수출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의 이익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TC 스틸 같은 철강 회사들이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지금 8.16%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상승하는 이유는 현대차와 기아차, 서현이와 화신과 같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의 상승에 같이 걸맞게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세 번째는 2차 전지인데 자, 우리 이번에 저 PPR주 또 현대차, 기아차 시대가 하고 다시 또 2차 전지가 상승하면 그때 또다시 TC 스틸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TC는 트리플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오늘은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동평균주상에서 딱 걸쳐 있잖아요. 그럼 이게 오늘은 거래량을 봤을 때 뚫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사시면 안 되고 여기서 눌려서 내릴 때 종가 부분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매수 기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철강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와 2차 전지까지 트리플 모멘텀을 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만은 당장 오늘 좀 급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종가까지 지켜보시면서 가격 전략, 눌림목 매매 관점에서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시그널 종목은 잉글우드 랩입니다. 23년도 부터 꾸준히 좀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아무래도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것도 한 몫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흐름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 실적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실적을 먼저 잠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실적이 정말 우상향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먼저 보고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이 보면 우리가 그 잉글우드랩의 특징은 자, 작년도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에 평균 그 영업이익이 60억, 3, 4분기에 95를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실적이 급증한 이유는 뭘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 잉글우드랩의 특징이 뭐냐면 화장품 회사인데 오늘 자동차주가 오를 때 급등했다가 지금 9.78%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현재 다행히도 2.61%까지 내려왔습니다. 다행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한테 매수할 기회를 줬다. 이런 의미에서 다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잉글우드랩이 갑자기 오늘 상승한 이유를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여기 보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우리가 하락장에 있을 때 계속 매수해 드렸습니다. 자, 어디까지 매수했나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보면 기관들은
1월 달 내내 매수했죠. 그다음에 2월 달도 12월도 보면 12월 초부터 계속 자 보세요. 12월 초부터 계속 기관들은 인글루드를 매수했습니다. 여기에는 연기금조차 매도하지 않고 계속 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가치를 우리 기관들은 어떤 순간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뭐 현대차, 기아차가 상승했다고 해서 또는 HLB그룹주가 막 상승했다고 해서 막 쫓아가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을 길목지키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한번 차트를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다행히 여기서 도치를 그렸고 자 여기 보세요. 이동평균선에 딱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은 이게 오른다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딱 평균선 위까지 쫓아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매수를 하실 때는 장중에 하지 마시고 3시 이후에 어떤 기관이라든가 세력들이 포지션을 완전히 취한 후에 매수해 주셔야 되고 아무리 좋은 인글루드를 제가 추천드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종목에 그냥 막 사들이면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글루드램은 틀림없이 실적과 그다음에 그 호재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 있게 잘 관찰하셨다가 매수하시면 좋겠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있으면 저기 노란톡을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역시나 섹터 분석과 함께 실적도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시그널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병민 전문가님의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한 가지 종목만 딱 선정을 해서 와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공략주의 힌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글루드랩의 힌트가 있습니다. 화장품주인데요. 우리가 화장품주가 하면 단순히 뭐 리오프닝주, 중국 관련된 주식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실리콘2는 단순히 그런 종목이 아니고 글로벌화된 화장품 회사입니다. 자, 인글루드랩이 미국의 제조를 하고 있는 회사라면 실리콘2는 화장품 판매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에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인데요. 먼저 한번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2021년도에 매출이 1,300억, 그다음에 2022년도에 1,600억, 2023년도에 3,500억, 몇 배 증가했습니까? 2년 전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증가했고 우리 영업이익만 보아도 2021년도 88억, 2022년도에 142억, 그다음에 2023년도 460억이 예상되고 있고 분기 우리가 금년 분기만 보아도 벌써 영업이익이 13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장품 회사 중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인글루드랩보다 뛰어난 사실은 히든 종목이라 오늘 히든으로 숨겨서 나오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좀 밝혀달라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밝혀드렸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매수할 타점 또 어떠한 방식으로 매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종목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 때나 매수하면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잘 보시죠. 많이 사들이니까 돈이 됩니까? 돈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익이 되려고 하면 어느 타점에서 어느 종목을 어떠한 분할 매수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저기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참고하시면 제가 상세하게 타이밍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공략주는 실리콘2 알아봤고요. 오늘 그 관심 종목이 뿐만이 아니라 인글우드랩 같이 좀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과 굉장히 유사한 사업 내용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도 비슷한 흐름들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가격 전략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를 스캔하고 입장하셔서 입장코드 1357 누르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 마지막 오후장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후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한번 세워볼까요? 네, 오후장은 여러분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높이 상승하는 종목 쫓아가지 마시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명신산업이라든가 인글루드랩, 실리콘2와 같이 실적이 받침이 되는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매수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각이 11시 35분, 36분대를 지나고 있는데 이 시간대는 그 세력들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므로 3시 이후에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 위주로 매수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특히 우리가 종합지수 차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지수가 지금 여기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이게 5 되면 이게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좀 내립니다. 이게 보면 이게 장대 양봉이 서 있는데 이게 에너지가 더 붙지 않으면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지금 막 지수가 코스닥 2%, 그럼 코스피 2%가 상승한 데에서 추격 매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위치를 잘 지켜서 종목을 매수하셔야 되는데 매수할 때 시그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특히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 또 그 세력이 털고 나가지 않은 종목, 이런 종목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세력이 털고 나가는지 안 타고 나가는지 잘 모릅니다. 경험이 없으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면 노란토로 들어오시면 제가 어떠한 세력들이 있는지 어떠한 타이밍 매수해야 되는지 잘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세력들이 움직이는 시간대 자체는 3시 이후로 봐야 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우리가 3시 이후로 해서 봐야 될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저 PBR 관련주들 좀 더 지켜볼까요? 네, 3시 이후로 봐야 될 종목은 우리가 저 PBR이라고 이제 더 이상 집중하기보다는 저 PBR 종목들은 아마 다음 주 초가 되면 우리가 그 설날 앞두고 많이 내려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동차 부품주 중에 관심을 기울여서 그 중에 말씀 안 드렸지만 화신, 서현이와 그 다음에 현대공업 이런 쪽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고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냥 막 매수하시지 마시고 기아나 현대차 같은 부품주 위주 또 아까 말씀드린 실적주 위주로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동차와 부품주들 대표적으로 화신과 서현, 이화 같은 종목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은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만 하더라도 수백 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더 선별적으로 공략하면 좋을지 그 옥석 가리기 작업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방 통해서 자세한 전략들 세워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노란색 영어 링크가 한 줄 뜰 거고요. 그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 코드는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시거나 이 방법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이병민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 장 상승 섹터로는 HLB 그룹주들 알아봤고요.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3월 일정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철강 관련주들도 저 PBR로 엮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장 역시나 저 PBR과 실적 성장주들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부품주들 그리고 자동차 완성차 관련된 종목들도 알아볼 거고요. 오늘의 공략주는 다우기술과 실리콘2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의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